계속해서 화요일 대담 이어갑니다.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분들 꽤 자주 보이죠. 이용자가 늘면서 안타깝게도 관련 교통사고도 부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의 원인과 함께 올바른 이용 방법 또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이은경 경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요즘 이제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거든요. 네. 개인형 이동장치. 네. 이게 전동 킥보드만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개념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줄여서 흔히 PM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근거리 소형 이동 수단을 말합니다. 최고 속도 시속 25km 미만 그리고 총 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 확인 신고가 된 제품을 말하고요. 종류에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해서 전기 자전거, 전동 이륜 평행차, 그리고 전동 외륜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킥보드뿐 아니라 뭐 킥보드나 자전거도 전기를 이용한 전동형 이동장치를 말하는군요. 그런데 이 부쩍 사고율이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좀 그 상황이 어떤가요? 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발생한 도내 PM 교통사고는 모두 78건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1명이 숨지고 8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7건, 그리고 2021년에 31건으로 4배 넘게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40건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작년은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40건 정도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또 40건이었고 네네. 사망 사고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네. 이게 생각보다 꽤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안전하게 타면 좋을 텐데 맞아요. 왜 이렇게 사고들이 끊이질 않는 걸까요? 네, 일단 PM 이용 시에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수칙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게 이제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지난해 11월 기준 관련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요. 안전모 미착용 단속 건수가 710건, 그리고 무면허가 212건, 그리고 승차정원 위반이 3건, 그리고 음주운전이 42건으로 집계가 됐어요. 네. 다행히 2022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무면허 운전이 꽤 많네요. 네, 많습니다. 예, 이게 그냥 킥보드처럼 생각해서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려면 네. 반드시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걸 모르는 분들이 지금 꽤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5월 13일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예. 네,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위반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고요. 운전면허 취득이 1년간 제한이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다는 점을 모두가 좀 잘 아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렌트카, 그러니까 차를 네. 렌트할 때도 네네. 저희 면허증을 꼭 확인을 하잖아요. 네. 이 개인형 이동장치도 뭐 빌릴 때 네네. 이런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면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게 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네. 개인형 이동장치 PM이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개인 소유보다는 대여나 공유 형태로 그렇죠. 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러한 대여 과정에서 운전면허 인증과 그리고 확인이 필수적이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생략이 지금 가능한. 그럼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대여가 가능하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위와 관련된 제도적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안전모 미착용 문제도 네.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길거리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봤을 때 안전모와 함께 있지 않은 게 대부분인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오히려 안전모가 있는 거를 보기가 어렵죠. 쉽지가 예. 않은데요. 네. PM 이용 시 안전모를 미착용하게 되면 범칙금이 2만 원이 부과가 되거든요. 예. 네, 사실상 현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분실이나 도난 등의 이유로 안전모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게 대부분이고요. 네. 또 안전모만 별도로 대여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이용자 개인이 그래서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이제 스스로 챙겨서 PM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빠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전모를 반드시
반드시 착용해야 네, 한다는. 네. 게다가 이제 제한 속도가 아까 25 25km라고 네. 하셨는데 네. 제가 체감하기에는 그걸 훨씬 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네, 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종종 볼 수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네, 개인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동장치 법적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이거든요. 예. 근데 이용자나 이제 보행자가 느끼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이제 빠르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최고 속도를 20km 정도로 이제 조정을 하고요. 아, 기계에 아예 조정을 해놨군요. 네네. 예.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좀 최고 속도를 하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린이 네네. 보호구역 등 도로 여건에 따라서 조금 이런 부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20km 정도로 낮추면 네. 그래도 이렇게 과속하는 맞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안전하고 올바른 사실 이것도 잘 사용하면 편리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법을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네, 개인 이동 장치를 좀 안전하고 유행하게 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들이 있는데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소중한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겠고요. 네. 그리고 주행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주행 중에 휴대폰이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주의를 흐트러뜨릴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행 중에는 기기 작동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전기 자전거를 제외하고는 승차 인원이 1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승차 인원도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음주운전, 요거는 이제 정말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 그럼요. 있기 때문에 네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냥 발로 끄는 자전거도 음주 운전 안 되거든요. 맞아요. 게다가 전동형이면 더더군다나 술을 마신 다음에 운전하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규제에 대해서 조금 앞서서도 좀 알려주셨는데요. 네네. 이런 것들을 어길 시에 네. 뭐 좀 어떤 처벌이 있다거나 과태료가 있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미착용하게 되면 예. 범칙금이 2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무면허의 경우에는 범칙금이 역시 1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명 이상, 그러니까 2명 이상 탑승을 할 경우에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네네. 됐는데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무래도 구조적 특성 때문에 2명 이상 탑승할 때에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네, 균형 네. 유지라던가 뭐 급커브를 돌 때라던가 급정거할 때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잘 지켜주셨으면 바랍니다. 생각보다 이걸 낭만적으로 둘이 이렇게 타는 걸 즐기는 분들을 많아요. 종종 볼 수 있는데 네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속도도 있고 본인 몸이 스스로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꼭 둘이 타는 건 불법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반드시 혼자 탑승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아까 뭐 이제 범칙금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처벌이 강하지 않다는 네. 느낌을 들었거든요. 이게 관련 법 제정을 좀 국토부에 좀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좀 어떻게 되나요? 네, PM 대여사업 등록제 시행과 보험 가입 그리고 PM 무단 방치 시 500만 원 이하 이제 과태료로 부과하는 내용 등의 사업자 의무를 담은 내용인데요. 예.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2년째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문도 저희 쪽에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네. 빠른 법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게다가 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좀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주행뿐만 아니라 좀 주차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네. 내용에 대한 민원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현재 지금 도내 3개 대여업체가 있는데요. 예. 총 가지고 있는 대수가 1,800여 대나 돼요. 예. 네, 가장 많은 민원 부분이 인도나 도로상에 방치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보행 불편 민원 신고가 가장 많은데요. 네. 이 부분은 교통 안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구역을 우선 확보하고요. 또 보행자 안심 구간과 어린이 보호 구역에 PM 불법 주차할 경우 강제 견인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 부분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게다가 네. 또 그 청소년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게 자주 보이는데요. 네. 면허증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거 청소년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하는 것 자체가 좀 불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가요? 지금 아무래도
학생들이 면허가 이제 보통 저희가 16세 미만은 딸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네네. 그렇다 보니까 무면허 운전이 좀 자연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이동 수단이지만 네. 안정적인 정착까지는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우선 개인용 이동 장치도 차라고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주행할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안전 수칙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면허나 이런 것도 필수다 보니까 안전모 착용이나 보호장구 착용 같은 것도 이제 본인을 위해서 반드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와 개인용 이동 장치도 차라는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잠깐 마이크가 좀 이렇게 떨어져서 당황하셨을 텐데 당황하지는 않고 또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